끝으로 만나볼 결승행을 향한 그 처절한 몸부림, 마지막 주인공 누굴까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엔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아차해도 잊혀도 모두가 지난 이야기.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의 물들이 바로 신성 씨입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준결승까지 오기까지 신성 씨를 제외한 나머지 현역 가수들, 이른바 현역부들은 죄다 거의 추풍낙엽처럼 떨어졌기에 부담 100배일 것 같아요, 지금. 그야말로 이제 현역의 마지막 자존심이 됐는데 아하. 이런 신성 씨가 1차 결승을 위해 선곡한 노래는 심수봉 씨의 여자이니까입니다. 조금 전에 무대 보셨는데 신성 씨는 앞서 현철, 조항조, 나훈아 이렇게 남성들의만 노래를 불렀는데 아하. 이번에 여성의 노래로 승부수를 띄운 거라 볼 수 있고 네. 게다가 이 노래는 1978년에 발표가 됐는데 중요한 건 그 시기가 심수봉 씨가 데뷔도 하기 전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나훈아 씨의 눈에 먼저 띄어서 나훈아 씨의 주선으로 이 노래를 녹음하게 된 건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애절하게 담은 곡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신성 씨는 남성입니다. 과연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애절하게 녹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보세요. 남자 레전드, 왜냐하면 남진 씨도 있었잖아요. 레전드 세 분 중에. 그럼 대선배 중에 남진 씨, 남자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남진 씨의 노래를 부를 만도 한데 대선배이자 여자 가수인 심수봉 대선배 노래를 골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정류장에 딱 서 있는 딱 그녀가 와, 뭐 여리여리하고 긴 생머리에 얼굴도 하얗고 딱 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진짜 완전 내 이상형.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고백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제가 많이 순진했나 봐. 말도 못하고 진짜. 그때 당시 제가 18살이었잖아요 18살에 신성이 아닌 신동군의 마음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머 세상에, 누구나 학창시절에 그 남학생, 그 여학생 기다리면서 일찍 이미 등굣길 갈 수 있는데 꼭 골목에서 맴돌다가 꼭 고개 한 번쯤 보고 싶은 마음, 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풋풋했던 18살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웃음을 보였는데 모르는 채 하는 당신 미워, 정말 미워. 미워한다 말할까, 싫어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사랑하니까. 대박 사건입니다. 최지문 교수님, 목소리 그리고 그 약간은 느끼한 눈빛 그리고 적절한 손동작, 삼박
박자가 맞아 떨어졌어요. 간드러지네요. 아하. 사랑한다 어머, 말할까. 어머,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했습니다.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 모습 보면서 안 넘어갈 여자분이 오늘 누가 저녁에 있겠어요. 사모님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심수봉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네. 이 끝나고 나서 뭐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혹시 여자를 울려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머. 라고. 그 말은 울려볼 여지가 없는 표정이잖아요. 아하. 노래나 간드러진 모습 보고 그 정도로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즉 노래와 감정과 표정이 삼박자가 하나가 돼서 호소력이 좋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남진 선생님 옆에 있다가 뭐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설마 그랬겠어요? 울려본 적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호소력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석훈 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성 씨는 음폭과 음량이 크고 그 노래를 할 때 표정과 행동에 제스처에 그대로 다 담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거부해도 몸이 따라가는 느낌. 아하. 그런 느낌이 신성 씨의 매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컬적 재능이 큰 사람이다 아하.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현역부의 자존심이란 걸 양 어깨에 짊어지다 보니까 부담감 100배였을 것 같은데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신성 씨가 불타는 트롯맨 출연 초반부터 굉장히 좀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데뷔 11년차 현역 가수가 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느냐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고요. 네. 팀별 무대전에서는 또 팀에서 최약체로 또 꼽히기도 해서 굉장히 좀 모두가 놀라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향 팬들이 조금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고향이 예산인데요. 아, 그래요? 예산의 아들 신성 결승 가자라는 이런 현수막을 이렇게 곳곳에 붙여놓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진짜 현수막 있네요. 대박 사건 충남 예산군. 와, 예산의 아들. 맞습니다. 아하. 신성 씨는 여기에 이제 화답하는 차원에서 본인의 SNS에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내가 결승에 올라오게 됐다. 더욱 멋진 모델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앞서 양재민 변호사님 부담감 말씀해 주셨는데 신성 씨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사실 많은 비난 세례를 받을까 봐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회를 거듭할 때마다 늘 한 회 한 회씩 거의 매번 눈물을 쏟았단 말이에요. 과연 모든 걸 쏟아부은 신성 씨 무대 결과도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무대가 끝나고 연예인 대표단 점수가 공개됐는데 앞서도 공훈 씨가 363점이었죠. 그런데 신성 씨 330점. 아하. 상대적으로 조금 야속한 성적이었습니다. 아하. 사실 이 중간 집계에서 신성 씨는 8위였습니다. 네. 탑7에 들 수 없는 성적이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마지막 이 네. 2라운드 국민대표단의 점수가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7위, 그래서 이야. 탑7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야. 이렇게 반전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 신성 씨 하면은 이름은 신인을 뜻하면 신성이지만 중견이거든요. 아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견의 자존심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탑 8이 가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길에 이제 진검승부 마지막 최고 왕좌를 가리기 위한 진검승부도 뉴스파이터와 함께 따라붙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